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저희 MBC 충북은 오늘 유튜브 채널 MBC 충북 뉴스 채널을 통해서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주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국민의힘 청주시장 후보로 나선 이범석, 최현호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이 되겠는데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청주시의 발전을 위한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의 면면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6개의 공통 질문과 그리고 2차례 1대1 상호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토론에 주어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두 분의 마이크는 자동으로 음소거가 되고 제가 바로 이어서 다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두 분은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토론은 현재 유튜브 MBC 충북 뉴스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 역시 같은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 분께 국민의힘 청주시장 후보로 나서게 된 이유, 각오를 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각자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추첨 순서에 따라서 최현호 후보부터 먼저 출마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청주시장 예비후보 최현호가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최현호는 정권 교체에 이어 시정을 교체하고 관료들의 권위주의와 불통행정과 탁상행정 그리고 소극행정을 불식하고 언제 어디서나 시민 여러분을 만나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과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험하고 배운 모든 것을 발판으로 청주시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최현호의 7.8기는 시민의 희망이며 청주의 신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현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출마 의견 최현호 후보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범석 후보의 출마 의견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청주시장 예비후보 이범석입니다. 저는 청주시장 권한대행과 부시장을 지냈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 정책관을 끝으로 정년 6년 남은 안정적인 공직을 포기하고 고향 청주 발전을 위해서 열과성을 다 바치고자 청주시장에 출마했습니다. 그동안 30년 가까운 공직생활 중 절반은 청주에서 지방행정 업무를 수행했고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예산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많은 행정 경험과 역량을 쌓았습니다. 그동안 쌓은 행정 경험과 역량,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잘 살고 행복한 청주라는 우리 청주 시민들과 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청주시장에 출마했습니다. 네. 두 분의 출마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토론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이 굉장히 많이 떨린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출마 의견 1분씩 하셨는데 조금 긴장감이 좀 풀리셨는지요? 두 분 다. 괜찮으십니까? 예.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토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께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얼마 전 대선과 맞물려서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충북은 지난 대선에서 득표율 5.55%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만 청주로 놓고 보자면 평균 1.66%포인트 차. 그렇게 크게 청주에서는 이겼다고 보기가 좀 힘들죠. 게다가 지난 7회 지방선거 때 청주시장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57% 득표를 기록하면서 좀 넉넉하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께 드리는 첫 번째 공통 질문은 국민의힘 청주시장 후보자로서의 필승 전략은 무엇인지, 내가 국민의힘 후보로서 내가 되어야 꼭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이유를 두 분께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두 분 모두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범석 후보 먼저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성, 무능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불통과 독선이 청주시정을 심판하고 청주시장을 교체해야 합니다. 우리 청주 시민들은 젊고
유능하고 새로운 인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를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젊다는 것입니다. 공직 6년을 남기고 출마한 55세의 패기와 열정으로 청주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정을 이끌 수 있는 검증된 능력과 자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주시장 권한대행으로 8개월 동안 청주시정을 직접 이끌었고 중앙정부와 지역에서 많은 행정 경험과 역량을 쌓아 검증된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참신한 새로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 신인으로 구태 정치를 답습하지 않고 오직 청주 발전과 시민만을 위해 열정을 다할 수 있습니다. 경선을 통과하면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저 이범석을 지지해 주십시오. 네. 자, 이어서 최현호 후보의 필승 전략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자, 먼저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린다면은 그 첫 번째 요건은 저는 당 기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과 당원들과의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10여 년 세월 동안 당협위원장, 또 충북도당 수석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후보, 충북선대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등으로 당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솔선수범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당에 기여하고 변함없이 당의 발전을 위해 당세 확장에 최선을 다한 최현호가 최적임자 아닌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선의 필승 전략은 제가 지금 7전 8기를 목표로 초지일관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뚜벅뚜벅 정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 때만 얼굴 보이면서 평상시에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그런 철새적 모습은 저는 단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늘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인정해 주시는 최현호의 진정성, 이것이 최고의 필승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제가 공통질문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밝힌 필승 후보로서의 자신감, 그 이유를 뒷받침할 그야말로 중요한 구체적인 두 분의 대표 공약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시간을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현호 후보 먼저 발언해 주실까요? 예. 네네. 먼저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금방 했잖아요. 예, 금방 하셨는데 이렇게 도는 거 아닌가? 예, 먼저 예. 저희가 그건 사전에 정해진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의 대표 공약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신혼부부와 생애 첫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에게는 아파트를 원가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저 최현호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청주시 산하에 아파트 등 건설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년과 서민, 범위를 좀 넓힌다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아파트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공약은 저 최현호의 대표 공약인 만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창과 내수 부기 지역의 소각장 대기오염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청주 지역이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약 18%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민간 소각장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막겠습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는 청주시 특별 예산으로 이 업체를 매입하겠습니다. 푸르미 공원처럼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범석 후보의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주의 성장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100만 자족도시, 글로벌 명품도시, 충청권 메가시티 핵심 도시라는 3대 비전과 9가지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제약상 4가지만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0만 자족도시 더 큰 청주시를 만들기에 공항 복합도시와 교도소 이전을 통한 스마트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도시농촌 재생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통의 시정을 공간과 소통의 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시장이 솔선수범해서 현장으로 달려가는 현장 민원 해결 버스를 주 2회 이상 운영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는 청주형 플랫폼 운영과 시민 백인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청년이 행복한 청주를 위해 청년 창업 교육과 창업 공간 제공, 그리고 청년 보금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신명나는 꿀잼 도시를 위해 무심천과 미호천을 획기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민자 유치를 위한 복합 테마파크나 물놀이 시설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여러 가지 대표 공약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주도권을 가지고 한 분씩 토론을 하고 답하는 그런 상호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한 번씩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이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질문을 가장해서 일방적인 답변을 계속해서 하신다거나 아니면 또 단답형 대답을 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을 좀 피해 주시고요. 서로 정책과 입장을 좀 제시하고 반론도 서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토론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되 또 혹시나 좀 지나치는 인격 모독성 발언이 이어지면은 제가 사회자가 좀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시간은 한 분당 8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호 토론 순서는 저희가 또 따로 셌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현호 후보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8분 동안 이 후보와 상호 토론 해주시겠습니다. 8분 시간 드립니다. 네. 자, 이범석 후보님 요즘 고생 많이 하시죠? 네. 요즘 선거운동 하시는 그 뭐 소회랄까 이런 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8월 말일 명퇴를 하고 정치의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정치 신인입니다. 이 정치의 새로운 길은 그동안 제가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제 민주당 시정은 이제 반드시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 한범덕 시장 체제의 시정 중에 가장 잘못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한범덕 시장께서 끌고 가시는 청주시정은 이 불통 행정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의견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는 시장 본인께서도 시민들과 접촉하는 것을 많이 하지 않으시고 또 시민들과 면담을 해도 시민들 얘기보다는 본인 얘기를 먼저 많이 하는 그로 인해서 불통 행정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청주시가 이미 이제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14% 이상 전체적으로 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령 사회에 들어든 청주시가 고령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들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노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 노인분들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노인들은 여가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노인분들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우리 시정에서 노인분들에게 공급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7, 80대 좀 활동 가능한 노인 연령층은 참 자식을 뒷바라지 잘하면 자식들이
우리를 이제 노후에 봉양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식들에게 헌신하신 그런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식 세대가 불효자 개념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생활이 그들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 봉양하기는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안고 있는 가난함, 소득이 끊어졌고 또 뭐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시고 또 친구 등등 모두 떠나서 외롭고 고독하시죠. 이런 의미에서 어른들에게 일자리를 좀 드리는 거, 그리고 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득 측면 아니라 시간도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 문제는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급속히 바뀌어감에 따라서 정년 연장도 검토할 시기는 분명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의 일자리 공급,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보다 보면 지금 현재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역동적으로 활동함에 따라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정년 연장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일자리와 또 고령자들의 일자리는 분명 중첩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분류된 것도 있고 이런 고령자 일자리를 더욱더 좀 활성화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면 외롭고 고독함도 잊어버릴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활력을 얻게 되면 건강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시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한범석 시장이 순세계 잉여금 지난해 약 3,800억 원, 또 그 전에 2020년에는 3,460억 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고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뭐 각종 시민들이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좀 해주십시오 하면 예산 없다 하는 예산 타령을 많이 하셨다는데 이건 바람직할까요? 어떨까요? 지난번에 대선 때도 논란이 됐던 문제였고요. 이번 청주시 예산 문제에서도 일부 문제를 제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이나 우리 시 예산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한 해 예산을 써서 그냥 남은 돈이니까 여러 군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그런 돈의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세계 잉여금은 정부라든지 아니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써야 되고 또 잉여금의 상당 부분이 비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3,800억 수준이 가용할 수 있는 규모는 대개 마지막 추경에서 그걸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 잉여금이 어디든 쓸 수 있는 그런 여유 재원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할 필요가 그렇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데 이 순세계 잉여금이 높은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할 때 좀 깎아주는 것은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한범덕 시장의 청주시정이 예산과 관련해서 똑바로 옳은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을 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제가 그 순세계 잉여금을 아주 자세히 분석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떤 현재 청주시 예산은 쓸 때 쓰고 불급한 예산은 절감하고 하는 그런 예산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었느냐라는 데는 저 역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많은 시민들이 불필요한 도로공사 등등을 하면서 또 도로공사를 하면은 원상회복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주시내 다녀보면 덜컹거리는 데가 너무 많죠. 그거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남기고 이러니까 불평불만이 많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후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 다 쓰신 걸로 하겠습니까? 네. 예.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범석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역시 8분의 상호 토론 자유롭게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최현우 후보님은 그동안 30년 가까운 정치 외길 인생을 걸어오셨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의 길, 이 길은 생각보다 굉장히 험난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네. 우리 30년 이상 정치를 하신 우리 최현우 선배님은 그동안 정치 인생을 걸으시면서 느꼈던 소외라든지 또 아니면 저같이 정치 신인 후배들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이번에 시장 후보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두 분이 참 안타깝게 탈락이 되셨는데 전에 그분들 뭐 의원이 당선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최연호를 보고 좀 위안 삼으라. 내 7전 전패를 했지 않냐. 그러나 정치는 사람을 조급하게도 합니다. 이번에 꼭 해야 돼, 이번에 꼭 해야 돼 하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는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가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저는 참 제 신조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기본은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열심히 뛰고 열심히 듣다 보면은 본인 의지도 거기에 동화됩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 젊은 시절에 새벽잠이 많을 때 새벽에 일어나기 참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점점 해가 거듭될수록 이제 몸에 익숙해지는 거. 그렇지, 가서 소통해야지, 일찍 일어나야지, 가서 들어야지. 이처럼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범석 후보님도 어떤 경우에도 저도 그렇고 이범석 후보님도 그렇고 어떨 때는 정치 상황이 앞이 꽉 막혀서 뭐 참 캄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갑자기 이것이 확 열리기도 합니다. 고속도로처럼. 이런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시고 네. 꾸준히 진정성 다하시면 좋은 결과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동안 우리 최현우 후보님께서는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출마를 하셨고 이번에 청주시장을 출마하셨는데 국회의원과 청주시장은 그 역할과 그 요구되는 자질 그런 역량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최현우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전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국회는 입법을 통한 국가, 국민에 대한 또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에 대한 봉사 그리고 시장은 해당 지자체 시민들을 위한 뭐 무한 봉사 이런 의미에서 봉사라는 측면에서 큰 뭐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7번 출마해서 7번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뭐 좌절하고 싶은 때도 저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고 기다리다 보니 어느 날 뭐 저에게 닥친 시련도 좀 아실 겁니다. 2020년 12월에 4번 이상 낙선한 당협위원장은 교체한다 라는 규정을 저에게 적용해서 저를 2020년 12월에 당협위원장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지역 신문, 텔레비전 방송 등에서 아들 최현호가 당협위원장에서 쫓겨났다 하니까 30년 고생한 아들이 이제 국회의원 되는 길이 다 막혔는 줄로 생각하시고 곡기를 끊고 돌아가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 장례를 치르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국회의원만이 봉사의 단은 아니지 않냐. 지역사회 청주시를 위해서 그런 열정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두 말 안 하고 결심하고 더 열심히 네, 살아왔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어떤 국회의원과 청주시장의 역할이라든지 이 필요한 자질 네. 다소가
차이가 저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크지만 일단 봉사라는 의미는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여튼 국민이나 시민에 봉사한다는 데 대해서는 같다고 인정을 할지라도 국회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한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화 화합을 통해서 입법을 하고 국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청주시장이라고 하면 행정기관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장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행정가, 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또 미래 비전을 이끌고, 그 청주시 같은 경우 4천여 명이 되는 공직자를 통솔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청주시장이라는 자리는 국회의원보다는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많은 책임감과 상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이 국회의원과 청주시장이 요구되는 자질, 역량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후보님께 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재정 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정 자립도 약 50% 안팎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 재정 자립도가 우리가 27.9%, 28%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청주시가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 예산 의존도가 높을수록 중앙정부와 협조를 이끌어내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우리 지역의 예산이라든지 또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계획에 우리 지역 현안 과제라든지 발전 사업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원호 후보님께서 시장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내 경선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해서 충북선대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또 본선 때는 충북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특히 경선 시에 함께했던 그 동지들이 지금 각계각진에 잘 포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정말 자신 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실을 통해서든 아니면 국회에서 예결산 심의하는 과정을 통해서든 청주시가 필요로 하는 교부세 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특별교부세 어느 것이든 제가 제대로 뽑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자, 이렇게 진짜 말씀대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상호 토론이 끝났습니다. 제가 사실 선거 관련한 후보자 토론회를 적지 않게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상호 토론에서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 속의 상호 토론자 처음 만나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토론회가 끝나면은 누가 되든 우리 당의 원팀입니다. 서로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건 옳지 않다고. 선후배 사이에 좀 따뜻한 말씀들이 많이 오갔는데 예열이라고 생각하고 잠시 후에 또 상호 토론이 한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못다 하신 말씀들, 내용들 서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공통 질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의 기조,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청주시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좀 차질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도를 보니까 사업 계획을 수정하면서 예산이 2,750억 정도에서 3,000억이 넘게 예상된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두 분의 이 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엔 순서에 따라서 이범석 후보께서 먼저 발언하시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청 신청사 설계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현재 설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좀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에 납품된 규모는 2,750억이었는데
얼마 전 발주를 추진하는 규모는 2,300억 수준으로 줄여서 발주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건물의 이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지금 주차 대수가 400대 수준으로 이 정도면 시청 공무원의 절반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도 기존 청사에 시청 공무원들이 주차 대수가 부족해서 주변 인근 지역 도로에 시청 공무원들이 주차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새롭게 청사를 져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초에 현 청사 위치에 재설계하는 것은 신청사를 지어서 원도심 활성화와 함께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네. 취지가 예. 컸었는데 예,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못다 하신 말씀은 잠시 후에 또 창호 토론 때 또 받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현 후보의 입장도 좀 들어보도록 하죠. 1분 네. 30초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 개인적인 견해는 현 위치에 청주시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 대안은 구 연초제조창, 현재 문화제조창 부지에 명실상부한 청주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이렇게 멋지게 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장에 당선됐다고 가정한다면은 그 7월경에 법적 제도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은 저는 시의회 또 언론 그리고 시민 각계각층과 충분한 소통을 통한 다음에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사 건립 설계를 보면은 지금 현재의 본관이죠. 본관을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남기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그곳에 굳이 시청사를 져야 될 수밖에 없다면은 그것도 헐고 짓는 것이 바른 방향이고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문화재 주창 그쪽에 넓게 터잡아서 우리 아까 이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 400대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민원인 차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명실상부한 청주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각계각층과 소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공통 질문 한 번 더 이번에도 두 분의 입장을 묻는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형 유통시설 설치가 이제 또 청주시의 이슈로 떠올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청주에도 기존에 한 개 있던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가 아니라 복합 쇼핑몰 그리고 또 아니면 창고형 대형마트 같은 것들을 유치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시민들의 욕구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두 분의 생각 또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씩 듣도록 하겠고요. 최현우 후보부터 먼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대형 유통시설에서 쾌적하게 기분 좋게 쇼핑을 하고 싶은 것은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형 유통시설의 유치 문제가 요즘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형 유통시설의 유치는 특히 청주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지역경제 등을 재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청주 지역의 상권은 붕괴 직전에 있고 또 이분들은 생존권조차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2년 이상 코로나로 인한 각종 규제가 상권을 크게 위축시켰고 또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자영업자들을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기조절론을 답으로 내놓고 싶습니다. 청주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최소한의 경쟁력을 가지고 대형 유통시설과 경쟁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때가 되면 저라도 앞장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역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범석 후보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청주시가 86만 규모의 대도시 규모인데 우리 시민들이 소비자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대형 유통시설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기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우리 대형 유통시설이 입점하고자 한다면 기존 상권과 상생 발전 방향을 우선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형 유통시설과 기존 상권 간의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양측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시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서 상생 발전 방향을 먼저 마련한 후에 그 이후에 대형 유통시설을 입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더 발언하시겠습니까? 발언 끝내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상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각자 한 번씩의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방과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면 되겠고요. 진행 방식에 대한 당부는 아까와 같습니다. 시간도 역시 8분씩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상호 토론 순서와 반대로 이범석 후보부터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주도권 발언, 상호 토론, 1대1 토론, 시작해 주시죠, 이 후보님. 네, 최현우 후보님께서 방서지구 정신병원 문제를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정신병원을 시가 매입해서 제3자에게 매각해서 해결한다는 그런 의견을 내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청주시가 병원을 매입할 수 있을 수 있는지, 또 만약에 그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이 안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장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시민이 원치 않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정신병원 측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다. 그래서 건축허가 해줬고 짓고 있다. 그러나 거기 몇천 세대의 시민이 반대하면은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원이 예상됐다면은 시에서 충분히 조정해서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병원 측에도 지금 인허가를 모두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지금 이거 헐고 나가십시오 라는 건 답이 안 됩니다. 그 최악의 경우에 집단 민원에 대한 대응책으로 특별 예산을 세워서 매입할 수 있죠. 그리고 시에서 가령 장애인 케어센터랄지 또는 고령자를 위한 보건진료소랄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 예산을 쓴다면 결코 시민들도 잘못 쓰는 예산이다 라고 비난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3자한테 매각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시가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이 정신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는 주민 대책위원들하고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도 했는데, 일단 이 문제는 그 매각이 대안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대안일 수 있을 것 같고, 매각이 아니고 매입을 한 다음에 시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해결 대안이지만 시장이 당선이 된다면 건축주와 입주민들 그리고 함께 또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제3의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현우 후보님께서 공약을 발표하신 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또 특별히 질문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많이 발표했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네. 우리 청주의 대연 지하상가라든지 명암타워가 소유권은 워낙 청주시지만 그 운영권이 민간에서 하고 있다가 내년이면 청주시가 소유권
공간에다가 운영권까지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공간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으신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지하상가 그리고 또 명암타워 오랜 세월 이제 민간이 소유는 시에서 했지만 민간이 사용 수익을 하셨었는데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시가 다시 이제 시로 환원되는 건데 이것은 시적절한 시기에 우리 시민과 또 우리 언론인분들과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뭐 시장이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됐을 때 충분히 논의해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 또 여성을 위한 공간,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 또는 창업을 위한 창업 준비 공간 이런 것 등 가장 좋은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지하상가와 명암타워는 사실은 좀 현재 지하상가 운영자 측 입장에서는 손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시에서 운영권을 회수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명암타워도 예전과 같이 잘 운영이 되지 않아서 운영자 측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주 경제, 청주의 상공인들이 다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가 그래서 침체하니까. 지하상가와 명암타워에 대해서는 이 활용 계획에 대해서 빨리 보다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못하다가는 오랫동안 또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으로 제시를 했지만 우리 청년이 행복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 창업센터를 지하상가에 두고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명암타워는 우리 청년들을 창업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창업교육 아카데미와 또 추가적으로 창업 공간도 제공해서 우리 청년들이 행복한 그런 청주를 만드는 데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최원 후보님께서 그동안 정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서원구에서 여러 차례 출마를 하셨다가 여러 번 낙선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낙선하게 된 사유는 본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여러 차례 출마가 어떤 그 정치 신인이라든지 후배들의 정치 진출에 걸림돌은 되지 않은가에 대한 일부의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치를 하다 보면 우리 이제 이범석 후보께서도 하시면 압니다만 언제나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런 그 상대방들은 늘 뭐 비판할 수밖에 없고 또 요만한 뭐 흠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7번 출마해서 7번 낙선했습니다. 근본적인 탓은 제 탓입니다. 제가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다만 저는 남을 갈취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는 표를 돈으로 살려고 하고 금권 정치 앞세우고 줄 세우기 하고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7번 출마하는 약 30여 년 세월 동안 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뭐 단 한 번도 뭐 입건이 되거나 조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고 떳떳했기 때문에 오늘 7전8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정치를 하면서 한 번 떨어지면 기대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갑니다. 그걸 다시 추스려 모아서 두 번째 출마를 한다는 것 자체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고 또 참고 정말 참기 어려운 것도 참으면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도 올립니다. 네. 주어진 8분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최현우 후보께서 주도권 가지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이 후보님, 이제 1987년도에 헌법에 이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90년대 들어서 이제 각급 지방의회 또 단체장들의 선출이 시작돼서 본격적인 민선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그 이전은 이제 민선시대 반대 의미는 관선시대죠. 그렇죠? 관선, 관치. 왜 민선시대를 정부에서 시작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방자치도 그 민주주의의 큰 원칙의 하나였고, 우리나라가 개발도상에 있다가 점차 성숙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온전히 부장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하고 자치단체장도 선거로 뽑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 민주주의, 즉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의 주인이다라는 의미에서 지방을 잘 아는 행정가가 아닌, 또 뭐 행정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급적 행정가가 아닌 지역의 정치인들이 출마해서 당선돼 가지고 수많은 직업 공무원들과 민선 단체장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의 주인이 결국 시민이다 라는 양대 축으로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잘 조율해 나가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선 단체장은 관선시대의 기관장, 시장처럼 행정을 잘 알고 뭐 시시콜콜한까지 알고, 이것은 직원들이 어쩌면 비난합니다. 행정부시장을 하셨었죠. 그렇죠? 그냥 부시장입니다. 청주는 부시장, 도가 행정부지사가 있죠. 부시장이야 실국장님들, 과장, 팀장님들이 나름대로 그 행정 영역의 전문가들입니다. 또 관리 행정은 그분들이 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나 청주시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릴 땐 이 지역에 살지만 정치인들의 상상력이 꼭 필요합니다. 행정가들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행정을 하면 안 되죠. 법치 행정입니다. 법에, 규정에 있는 그대로 엄격히 해석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이 법을 부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새로운 법을 입법할 수도 있듯이 그런 자질을 가지고 청주시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시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집행해 나갈 때 그 부시장이야 모든 청주시의 구성원들이 잘 해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시장이라고 하면 그 4천여 조직을 이끌고 가는 어떤 리더십이 존재를 하고,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이 청주시장은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그 행정 경험과 역량이 없을 경우 많은 문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동안 민선 시장 군수를 뽑아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운영이 되어 왔지만, 그 많은 지자체에서 행정 경험과 역량이 없는 사람이 시장 군수가 됐을 경우 굉장히 많은 행정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굉장히 큰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이 행정을 잘할 수 있느냐, 물론 사람마다 개인적인 역량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특히 우리 존경하는 최원호 후보님께서는 지금까지 정치 인생에서 의정 경험이라든지 행정 경험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전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치열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청주시장을 맡았을 경우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선시대 단체장은 민간 정치인이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민선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행정기관에서 관료로 퇴직을 하고 행정 경험이 있다는 것을 그 미명하에 출마하고 당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청주시 김현수 전 시장님만이 정치인 출신 시장이었습니다. 그분의 업적을, 청주의 마스터 플랜을 그분이 그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제천에 지금 국회의원 하는 엄태영 시장님, 또 정평 군수님, 이런 분들 민간 출신이지만 아주 훌륭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회의원이 되진 못했지만 당협위원장 등으로 늘 당협 소속 시의원, 도의원분들과 매주 어떤 때는 뭐 매일 회의도 합니다. 지역의 민원 등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보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장은 소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고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과 뭐 두터운 교류 관계를 가지고 활용하고 그리고 내부의 시정. 시장은 청주시 전체의 장입니다. 청주시청의 장은 아닙니다. 청주시청의 이런 부시장이야 공무원분들이 뭐 위임 전결 규정 만들어서 많이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시가 필요로 하는 예산 확보, 그 시민이 원하는 바가 진정 무엇인가, 또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런 걸 따져서 하면은 뭐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범석 후보님,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중에 하나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질문하는 건가요? 지금 최현호 후보께서 주도권을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예. 아까 해서 제가 네.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 창출 방안을 좀 깊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일단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우리 청주에 많은 신성장 산업을 육성을 하고 많은 양질의 기업을 유치를 해서 안정적으로 고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청년들은 또 창업, 도전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연지하 상가라든지 명함타워, 그리고 내덕 칠거리 방국의 일원, 그리고 이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이 되지 않는 지역에 공실공가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님 저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저 청년 정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많이 들었고 이런 거를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다양한 창업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렇고요. 청주에는 참 훌륭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가령 오송은 한반도에서 생명의 이윤이 가장 강한 곳이다. 그래서 거기 생명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오창의 방사광 가속기 연결해서 이제 정말 멋진 기업들 유치하는 거. 네.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 다시 제가 공통 질문으로 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두 분의 대표 공약들을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두 분이 청주시장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시작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지 두 분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의 순서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범석 후보께서 먼저 발언해 주시겠고요.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시장이 당선된다면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 공약에 대한 로드맵과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제시한 공약 중에 우선순위를 둬서 먼저 해야 될 일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현재 청주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불통 시정이기 때문에 공간과 소통의 시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시장이 솔선수범해서 민원 현장을 찾아서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는 그런 민원 해결 버스를 일주일에 2번 이상 운영해서 시장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공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청주 시민청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리고 시민 백인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신청사 권리 문제라든지 방서지구 정신병원이라든지 원도심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TF2를 운영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영업
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먼저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그럼 최현우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청주시 발전에 가장 시급한 일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양질의 일자리,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중장년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유치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청주는 축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송, 옥산, 오창을 하나의 발전 벨트로 서북부의 허브로 삼아서 일자리 창출의 큰 기지로 삼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오송에는 KTX 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창에는 방사광 가속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방사광 가속기는 산업의 요술방맹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창의 방사광 가속기를 지하통로를 통해서 오송에 연결합니다. 이 오송은 앞서 말이 끊겼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생명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곳, 그래서 소나무 5개 심은 데서 유래했고, 그 병마산, 병마 1동, 2동 과거 지명은 오송에서 강감산 장군이 병마를 수련했습니다. 이건 뭐 실제 기록에도 있죠. 최치원 선생님이 소나무 5그루 심은 데서 유래합니다. 청주 발전을 위해서 생명산업, 생명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곳으로 오십시오. 불패입니다. 강감찬, 최치원 스토리텔링 할 필요 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와 연계하면 크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두 분께 드리는 마지막 공통 질문이 되겠습니다. 근래 충청권을 이제 또 경제 공동체로 묶는 메가시티 구상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충청권 아니라 뭐 부울경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다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에서 자칫하면 대전이라든지 세종에 비해서 이 청주시가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메가시티를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청주시가 소외되지 않고 발전에 축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는지 두 분의 답변을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우 후보부터 듣도록 하죠. 예, 저는 뭐 우리 청주가 수도권 메가시티로 편입되는 것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또 청주를 기본으로 하지 않는 충청권 메가시티도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사전적 의미로 메가시티라고 하면은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권, 인구는 약 1000만 이상. 그렇게 보면 우리 과연 충청권 메가시티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건 뭐 향후의 일이고 우선은 100만 청주시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일자리를 가진 기업들이 청주에 유치되고 또 청주 지역 주민과 외지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있겠죠. 이분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또 KTX 오송역이 있고 중부권의 거점공항인 청주공항이 있고 오창에는 방사광 가속기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청주의 인구를 100만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세종이나 대전 또 천안을 능가할 수 있는 도시가 됩니다. 지금 방사선 가속기를 제가 요술방맹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오창과 오송이 연결되면은 정말 비약적인 발전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역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범석 후보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부의 메가시티 정책은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근무할 때 정책 입안 과정에서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도별로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몇 개 시도를 묶어서 광역적으로 연계 발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런 광역적 연계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주자. 이게 정부의 정책 스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시티 정책은 지역별로 오히려 굉장히 지역 발전에 서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핵심 사업은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과 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메가시티 중에 우리 충청권의 경우는 충청권 광역철도가 광역교통
핵심 인프라 사업이죠. 그래서 대전서부터 세종 그리고 청주와 공항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청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을 통과하고 그리고 지하철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 국제공항 인프라도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시간이 좀 빨리 갑니다. 이렇게. 자, 오늘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주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토론회로 함께 했습니다. 이범석, 최현호 두 예비 후보를 모시고 저희 MBC 충북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발언 한 번씩만 남았습니다. 두 분 다 오늘 뭐 토론에서 못다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각자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범석 후보께서 먼저 마무리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독립운동을 하신 철기 이범석 장군처럼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과 청주 면면 산골마을에서 30여 년간 마을 이장을 하신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행정부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하고 공직생활을 하였으며 중앙부처에 근무할 때도 고향 청주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저를 키워준 고향 청주를 위해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늘 고민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잘 살고 행복한 청주라는 청주 시민들의 꿈 그리고 저의 꿈을 실현해 가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현호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에는 최현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최현호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는 청주를 가정처럼 시민을 가족처럼 섬기는 최고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분들과 무한 소통을 통하여 민원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의 민주성 그리고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 최현호에게는 청주발전이라는 소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최현호에게 기회를 주시면 역시 최현호가 잘하는구나 라는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정교체 최현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청주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유튜브 채널명 MBC 충북 뉴스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청주시장 경선은 오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 50% 그리고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청주권은 평균 득표율 1.66%포인트 여야 간의 차이였습니다만 득표수로 따지면 8,444표 차이였습니다. 그만큼 한 표의 중요성을 여실하게 보여준 선거였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 여러분 한 표의 권리를 꼭 행사하셔서 나라와 또 지역을 위한 민의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두 후보님 그리고 또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